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인터넷기자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조기상입니다. 저희 성남시 인터넷기자협회에서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하여 22대 총선에 출마하신 후보님들의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분당갑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신 민주당 이광재 후보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할까 합니다. 이광재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도지사를 하시고 강원도에서 국회의원 하셨는데 분당갑에 출마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화 민주화 이후에 갈 길을 잃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만들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의 길은 강력한 경제 성장의 길이고 이것은 판교에서 만들고 싶은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국가는 잘 사는데 국민은 불행하게 사는 삶의 질이 36인 재건축을 통해서 일과 주거, 교육, 의료, 문화가 함께 패키지로 되어 있는 미래 도시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만드는 분당, 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지뉴스 전승현 기자입니다. 판교 첨단산업밸리 조성, 신속한 재건축 추진, 지하철 연장 등의 공약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여쭤보고 싶습니다. 판교 첨단밸리는 첫 번째로는 일단 R&D 예산 삭감된 거하고 모태펀드가 그 예산이 삭감돼서 어려운데 이거부터 복원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플랫폼을 죽이는 플랫폼 방지법, 이런 거는 못 만들게 하는 게 일단 중요해 보입니다. 네, 본질적으로는 저는 RSU 제도를 도입해서 이게 개발자들이 좀 그 자기 회사의 주식을 가질 수 있는 그 시대를, 신나게 일하는 시대를 만들고 싶고, 7만 5천 명 중에 2만 명만 거주하고 5만 5천 명은 장기간 먼 거리를 출퇴근하는데 주거단지를 가까이에서 만드는 좀 작은 주택, 나아가서는 여기 분당을 재건축하게 되면 고소득층은 이 재건축된 도시에 살아서 이게 선순환 구조, 일과 주거가 함께 있는 이 도시를 만드는 게 판교에서 좋다고 봅니다. 재건축 문제는 먼저 선도지구가 지정되는 것이 중요한데 선도지구는 주민 투표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선도지구를, 이 분당이라는 도시가 시범지구가 있었듯이 또 한 번 시범지구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국가의 지원을 받고 미래도시의 모습을 확실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 경제성 문제인데 비용을 줄여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교통 문제, SOC 문제, 그 다음에 기반시설 문제를 지역 주민이 부담하면은 경제성이 없습니다. 이거를 국가와 경기도와 성남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조합을 형성했을 때 이게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성남시에 이 지원단을 만들어서 확고하게 이 시간을 빨리 절약하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결국은 이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집값이 일정 부분 유지돼야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교육 문제하고 교통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교육 문제는 현재 분당에서는 상위 10% 드는 고등학교가 2개 정도 있습니다. 이걸 확실히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EBS의 위대한 수업을 만들어냈습니다. 거기 보면 세계적인 학자들이 그 인터넷, 우리가 유튜브 EBS 방송을 통해서 강의를 내보냈는데요. 저는 지금 분당에 있는 초등학교는 정보화 교사가 0명입니다. 중학교는 정보화 교사가 학교당 1명입니다. 고등학교는 학교당 2명 있습니다. 이게 AI 혁명 시대와 이 미래 시대를 준비한다면 초중고 시대의 정보화 교사가 이렇게 부족해서는 미래를 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교나 네이버나 여기 있는 수많은 개발자나 IT 인력들이 우리의 방과후 수업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IT 기업들이 방과후 수업의 학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그 방송으로 만들어서 내보내면 우리 학교 학생들이 좋고, 그리고 이걸 전국으로 내보내게 되면은 이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또 하나는 현재 자벌드가 존재하는데 앞으로 일자리는 소프트웨어에서 나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이 자벌드의 일정 부분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 교육 부분을 더 강화하면서 일자리를 함께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여기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됩니다. 또 하나는 탄천을 우리가 정말 좋은 생태 환경이 잘 갖춰진
이 공원이자 정원이자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단지는 이 탄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에 정원을 좀 줄여도 이 훨씬 더 좋은 공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을 높이고 쾌적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재건축은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3호선, 8호선은 제가 제일 답답하게 생각하는 건데 모란에서 판교까지 4,200억밖에 들지 않는데 이걸 10년 이상 끝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조만간 결판을 내서 모란 판교를 매듭을 짓고 그렇게 되면 판교에서 우리가 백현마이스 역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6조 원 이상을 투입하기 때문에 마이스 산업의 핵심은 호텔과 지하철입니다. 그 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9호선과 연결해서 판교 대장역을 연결을 해야만 그 해결이 되고 9호선 문제는 결국은 수서 차량기지 10만 평을 도지사와 인근에 있는 시장과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통해서 해결을 하면 저는 3호선, 8호선 문제도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성남 리포트 이은숙입니다. 성남 서울공항 고도 제한을 풀어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배동 그 야탑동은 그 고도 제한을 풀지 않으면 15층 이상 그 지을 수가 없기 재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걸 결정하는 것은 이카원인데 그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에 결정될 때 우리가 최대한 빨리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김동연 지사와 당선자들이 내년에 캐나다를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문제는 이카오에서 여기는 성남은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민간공항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김포공항이 풀리는데 성남공항을 안 풀어주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양동작전을 함께 써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아트 성남문화의 김낙현이라고 합니다. 그 분당이 딱딱한 도시보다는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후보님만의 특화된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청사진을 결국 판교와 분당이라는 게 일자리와 주거단지가 결합돼서 직주 근접의 도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교육이라는 부분에서 앞서 나갈 필요가 있고 세 번째는 제가 이거 분당에서 가장 높이 평가하는 거는 아파트 단지 내 공원이 맞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옆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데 저녁 그 단지에서 맥주 먹는 분들을 학부모들끼리 많이 봤고 아이들끼리 노는 것도 많이 봤는데 이런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 소위 부모와 아이들의 커뮤니티가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탄천은 세느강보다 더 멋지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성남 아트센터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초동 예술의 전당 수준은 못 가더라도 모든 아름다운 도시에는 다 저녁에는 문화 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 집과 교육과 의료와 문화 이런 것이 있을 때 결국은 그리고 커뮤니티 이게 행복한 도시라고 봅니다. 네, 성남 공감뉴스 김경희입니다. 저 아까 전에 있는 질문에서 청년 일자리에 대한 소프트웨어와 자벌드, 소프트 아카데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저출산과 관련해서 청년 일자리 문제, 창업 문제 관련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판교에는 대부분 다 성공한 기업들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이 되면 아주 썰렁하죠. 이런 상태가 돼서는 안 되고 거기에 인근에 좀 저렴한 주택, 평수가 작지만 개발자들이 살 수 있는 주거지가 있어야만 그것이 하나의 일자리 주거 완성된 도시가 되나가고 또 하나는 벤처 창업거리, 약간 성수동 같은 거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게 창의성이 있고 좀 문화가 있어야 젊은이들이 들끓는 곳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많은 인력 공급을 해줘야 될 게 결국은 소프트웨어 인력입니다. 지금 미국도 아마존이나 세계적인 기업도 연봉을 5억 이렇게 다 현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대략 1억 정도를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스탁옵션을 주거나 주식을 주는데 우리도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보다 내가 기여한 만큼 월급 외에 플러스 알파를 자꾸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야만
의미가 있고 그 인력 조달을 또 해나가려면 그 대부분 지금 네이버나 이런 데서 AI 인력을 다 뽑아가니까 나머지 중소기업에서는 소프트웨어 인력을 못 구하고 있거든요. 대대적인 인력 양성을 하는 아까 자벌들을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우리 이곳부터 그러니까 AI 교육이나 이거를 분당판 우리가 위대한 수업 같은 걸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새로운 수업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돼야만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도 생기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원도 만들어낸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나는 판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 성남연합신문 김은숙입니다. 그 이번 선거에 당선이 되신다면 분당 각 지역민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인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제가 시범지구 아파트에 사는데 진심.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암만 말을 많이 해봐야 말만 대로 하면 청당이 됐겠죠. 근데 결국은 진심이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시범지구에 들어가 살거든요. 그래서 그래야 제가 원주에서 기업도시에 살아보니까 또 학교가 필요하고 병원이 필요하고 이런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범지구에 들어가 살면 진심으로 그들이 무슨 문제를 필요하는지 아는 거. 진심.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정당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정 경험이 있는 실용주의자, 우리는 이제 말뿐인 정치, 스쳐 지나가는 정치인의 시대를 끝내고 일의 결과와 성과로 말하는 정치인이 평가받는 시대를 확실히 열겠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시대, 말로 하는 정치, 이미지 정치는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바쁘신데도 인터뷰에 응해주신 이광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